확인을 하고 병변에 가장 가까운 부위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한 뷰에서만 보일 때는 가깝지 않더라도 잘 보이는 영상을 보면서 침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이 이렇게 니들이 있고 그 안쪽에 와이어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후크 와이어를 많이 쓰는데 후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한 1.5cm 정도 그 뒤쪽에 조금 뚱뚱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1.5c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병변에 이제 위치하도록 로컬리제이션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바깥쪽 니들을 병변을 관통해서 찌른 다음에 올소곤날비로 돌려서 그 니들의 위치를 좀 더 이제 1.5cm 정도만 남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와이어만 남겨놓고 나오면 이 상태로 이제 환자가 수술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베이시브 덕탈 칼시노마로 네오아주반트 케모세라피를 시행받았던 환자이고, 시행 전에는 이제 초음파에서 잘 보였는데 6차 끝나고 나서 굉장히 그 초음파와 MR에서 크기가 작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이 의뢰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사이에 3차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도 크기가 줄어들어서 마커를 넣을 것을 레커멘드를 했는데 서전이 마커는 이제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걸 의뢰를 하지 않았고, 다행히 이 환자는 만모에서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병변이었고, 그래서 레프트 어퍼 센트럴 브레스트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상태였고,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라테랄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길이가 굉장히 긴데 어퍼에서 들어가면 길이가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더 짧은 쪽으로, 그러니까 CC에서 눌러서 위로 들어갈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네스트레이티드 컴프레션 패들에 그 알파누메릭 그리드가 있는 그 패들로 누른 상태에서 이제 먼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좌표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니들하고 와이어를 수직으로 이제 쭉 깊이 끝까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넣을 때 그 유방 촬영기에 있는 조명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서 이제 넣으면 수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수직으로 들어간 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수직이 맞으면은 올소곤날비로 돌려서, 이 경우는 이제 라테랄으로 이렇게 돌려서 확인을 하고, 이제 적당한 위치만큼 여기는 이제 후크가 있고 아까 뚱뚱한 부분이 여기 와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건 지금 이제 와이어만 남겨놓고 니들은 뺀 상태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유인데, 이렇게 이제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넣은 그 스페시멘 나중에 나온 것을 확인을 해서 와이어 근처에 이제 그룹드 칼시피케이션 타겟했던 것이 나온 것을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레오탁틱 바이옵시입니다. 이제 만모 가이디드로 바이옵시를 하려면 만모 영상은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선관을 좌우측으로 플러스 15도, 마이너스 15도로 돌려서 두 장을 찍어서 이 두 개의 영상으로 Z 그 엑시스의 깊이를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인디케이션은 초음파에서 이제 어프로치가 불가능한 그런 병변들, 주로는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타겟이 되고 카테고리 4 이상의 병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로는 이제 데디케이티드 프론 바이옵시 테이블이 있고, 어태처블 그 바이옵시 유닛으로 에드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드온으로 사용할 때는 엄랄티 시팅 포지션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럼 이제 그 전용 테이블에서 라테랄 데쿠비투스로 누워서 이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이렇게 스카웃 이미지를 찍어서 여기 그 윈도우 안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5도를 돌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매뉴얼로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XYZ 축을 이제 기계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 생략은 됐지만 이제 스킨 이제 로컬 그 아네스테지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시전을 한 다음에 바늘을 넣고 그 파이어 하기 전 단계까지 이제 그 아까 XYZ 쪽 그 깊이만큼 찌른 다음에 다시 프리파이어 단계에서 확인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로컬 아네스테지아 후에 그 타겟했던 칼시피케이션 위치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고, 그 다음에 파이어하고도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엎어쳐 있는 데에
그 근처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스페시멘에 대해서 다시 스페시멘 맘모그래피를 찍고 칼시피케이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병리과에 이제 보내면 병리과에서 이렇게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서 리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이옵시를 하고 나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룹트 칼시피케이션은 다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캔서로 나왔을 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커를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이 스테레오탁틱 브레스트 바이옵시가 이제 힘든 경우가 있는데 너무 슈퍼피셜한 병변, 포스테리어에 위치하는 병변들이 이제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고 아까 본 그 바이옵시 그 니들의 어퍼처보다도 브레스트 시크니스가 얇을 때 하기가 좀 힘듭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하기가 힘들고 러프하게는 이제 3cm가 넘어가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그러니까 컴프레션 했을 때 브레스트 시크니스는 3cm가 넘어가야지 안심하고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오버컴하기 위해서는 꼭 그 어퍼처의 가운데에 그 칼시피케이션이 위치하진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끝에 걸려도 나온 건 나온 거니까 이제 끝에 걸려서 우리 캐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몰이나 심브레스트 경우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제 브레스트를 모아줘서 그거를 좀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을 슬로울리 한 다음에 그 브레스트 모양이 유지가 되도록 주변에 스폰지 컷을 셀라인백 같은 걸 놓고 테이핑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더블 패드 어프로치는 그 뒤쪽에도 윈도우가 있는 패드를 놔서 앞뒤로 볼록하게 브레스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로컬 아네스테시아나 셀라인을 인젝션해서 그 인위적으로 파렌키마 시크니스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제 컴프레션해서 브레스트를 모아주는 방법이고 여기 이제 뒤쪽에 윈도우 있는 패드를 놓게 되면은 위아래로 이제 윈도우를 따라서 볼록하게 이제 시크니스가 좀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슈퍼피셜 리전의 경우에는 그 어퍼처의 크기를 말하자면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뿌띠 니들이라고 보통 쓰는 니들보다 어퍼처의 크기가 조금 작은 니들이 있습니다. 그 니들을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 어퍼처 슬리브를 이제 제공하는 벤더 그 니들을 쓰실 경우에는 이런 슬리브로 그 어퍼처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로컬 아네스테시아나 셀라인을 서큐트백과 스킨에 많이 인젝션해서 스킨 테어 그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니들이고 스탠다드 니들은 어퍼처가 한 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앞뒤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시크니스가 3cm는 돼야지 우리가 안심하고 할 수가 있고 이건 끝띠니들인데 그 끝띠니들은 1.2cm, 12mm가 보통 열리고 그래서 그래도 한 2cm 정도는 브레스트가 돼야지 시크니스가 돼야지 안심하고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하거나 굉장히 수페리어 리전일 경우에 데디케이티드 브레스트 바이옵시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 홀을 통해서 브레스트만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암도 이렇게 나오게 하면 좀 뒤쪽에 있는 병변을 어프로치 하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예이고 그래서 라이트 미드 아우터 브레스트 그룹트 칼시피케이션이 있었던 환자고 브레스트 시크니스는 60mm 정도로 그래서 제일 짧은 거리를 보니까 위에서 어프로치하는 것보다는 라테랄에서 어프로치하는 게 거리가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스카우트 이미지를 찍고 그다음에 파이어링 해서 나중에 이제 다 얻고 나서 이제 포스트 이미지를 얻고 그다음에 마커를 디플로이한 영상입니다. 나중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나온 것을 스페시멘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 DCIS로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브레스트 시크니스가 얇았던 케이스인데 이제 30mm가 안 되는 그런 환자였고 라이트 어퍼 아우터 쿼드런트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해보면 사실 제일 짧은 거리니까 어퍼에서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어퍼에서 들어가면 이게 지금 눌려서 그렇지 반대로 어퍼에서 들어가면 CCB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컴프레션이 반대로 되면 이제 스킨 테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스킨 테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라테랄 어프로치를 했던 케이스이고 그래서 라테랄로 어프로치를 해서 그래도 브레스트 시크니스가 되게 얇기 때문에 그 뿌띠니들을 사용해서
바이옵시를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로컬 아네스테시아로 이렇게 좀 스킨과 서큐펫의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좀 이데마터스하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나인으로 확공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예인데, 이거는 브레스트 시크니스는 뭐 47mm로 그렇게 얇지 않은데, 병변은 라이트 어퍼이너 쿼드런트 그룹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팔로업 중에 새로 생겼었고, 그래서 이 병변에 대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려면 이제 이너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너무 이제 스킨케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서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크니스가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어퍼처를 이제 스탠다드 니드를 써서 사용을 했는데, 에어릭 소리가 이제 중간에 막 나면서 환자가 이제 블리딩이 되는데 컨트롤 안 될 정도의 블리딩이 그 스킨 인시전 사이트로 나와서 검사를 중단하고 컴프레션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자기는 이제 다시 못 오겠다, 오늘 그냥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참 컴프레션을 해서 멈춘 걸 확인하고 다시 이제 푸티니들로 바꿔서 지금 이제 프리파이어 이미지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뒤로 밀린 느낌이 들어서 이제 푸티니들을 사용해 보시면 보통 이게 지금 스탠다드 니드를 쓰면은 이 정도 뭐 한 0.5cm 내지는 1cm 정도 떨어져 있어도 그게 다 나오는데, 푸티니드를 쓰면 얻는 그 스페시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이거를 타겟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프리파이어 이미지를 얻고 파이어 하고 나서는 그 어퍼처 있는데 이제 잘 어프로치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시술 검사를 했고,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이 잘 나왔고 이제 비나인으로 확인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슈퍼피셜한 병변은 돌려서 해도 걔가 그 브레스트 시크니스는 사실 제일 브레스트 두꺼운 데를 기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얇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점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이제 경각심을 일깨웠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초음파 가이드 프로시저를 보시면 병소가 여러 병변에서 모두 잘 보이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초음파 유도로 하는 거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게 뭐 엑실라나 뭐 포스테리어 포션이나 서브아레올라나 이런 보통 어렵다고 하는 그런 위치들도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 실시간으로 병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환자도 압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을 할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US 가이드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니들 바이옵시는 이제 니들이 바깥쪽에 이제 쉬스가 있고 안쪽에 어퍼처가 있는 니들이 있는데, 병변을 처음에 이제 니들이 관통을 하는데 이제 어퍼처가 이렇게 병변 쪽에 열리도록 위치를 시키고, 아우터 쉬스를 이제 닫으면서 잘리게 되고, 그 안쪽에 있는 어퍼처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샘플을 얻어서 이걸로 이제 검체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한 4-5번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너에 이렇게 어퍼처가 있고 바깥쪽에 이제 쉬스가 있고, 초음파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닫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물론 이게 완전히 다른 평면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평면인데 니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스티프하게 니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반영액구가 적게 생기기 때문에 니들이 잘 안 보이게 되고, 니들을 좀 더 퍼펜디큘러하게 만들어주면은 니들의 전장을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너무 이 프로브 가까이에서 들어가서 스티프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진 부분에서 들어가서 좀 프로브하고 퍼펜디큘러하게 앵글이 맞아줘야지 이렇게 잘 보인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크기가 큰 브레스트에서 병소가 굉장히 깊이 있을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퍼펜디큘러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페리페리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관통해야 될 그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금 떨어진 데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레디오그래픽스에서 가져온 문장인데 2cm 정도 떨어져서 이제 인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니들이 메스에 도달을 하면은 니들을 지렛대처럼 삼아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퍼펜디큘러하게 만들어서 이제 바이옵시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메스 뒤쪽에 셀라인 같은 걸로 이제 뒤쪽 그 리전을 이제 들어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보시면은 뭐 한 번 정도 하고 나면은 그게 푹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닿으면은 들어 올리면서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댄스 브레스트 티슈이거나 모바일한 리전일 때 또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이제 코엑시알 니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엑시알 니들로 그 병변 바로 직전까지 이제 넣어놓고 안쪽에 트로카를 뺀 다음에 바이옵시 니들을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서 하면 되고, 모바일한 리전일 경우에는 프로브를 잡는 손으로 병변 자체를 누르면서 검사를 하면 그 병변이 이제 덜 움직이게 되어서 좀 더 프로시저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 칼시피케이션이 있었던 환자이고, 이게 브레스트 시크니스는 20mm로 측정이 되지만, 사실 이 환자가 10년 동안 변화없는 라이트 그 서브아레올라에 한 2cm 정도 되는 메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메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브레스트 시크니스는 더 얇아질 것 같은 굉장히 씬 브레스트의 환자였고, 라이트 미드 아우터 브레스트 그립트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게 이제 서스피셔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S에서 이거를 이제 US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정말 무수히 많은 병변들이 있었고,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고, 이걸 꼭 내가 바이옵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 중에서 그냥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아까 그 보셨던 그 만모에서 요 거리가 그렇게 뭐 한 2cm 정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게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 하면은 약간 내려올 거라서 9시 정도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다가 요 9시 병변에 약간 에코제닉한 도트가, 나머지 병변들은 도트가 보이지가 않았고, 요 병변만 별로 서스피셔스하게는 안 생겼는데 이렇게 보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마커를 붙이고 찍고 안 되면 로컬리에서 떼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커 붙이고 찍었는데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US 가이디드 코니델 바이옵시를 해서 이게 스페시멘에 클래시피케이션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렇게 스클레로sis 아데노시스 위드 마이크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컨펌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모에서 보이는 건데, 초음파로 찾았을 경우에는 마커를 붙이고 다시 이제 걔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마스텍토미를 하고 MR을 찍었는데, 반대쪽 브레스트에 라이트 로어 센트럴 브레스트에 이제 이레귤라 쉐입의 워시아웃 패턴을 보이는 리전이 메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같이 사실은 같은 날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에 그냥 별거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럼 세컨룩을 보자. 그래서 세컨룩을 봤더니 6시 디렉션에 MR에서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약간 트라이앵귤라 쉐입을 가지고 있는 0.8cm 크기 하이페크 메스가 이제 포스테리어 에스펙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주변 파렌키마도 되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해가지고 찾기가 그렇게 이제 이니셜 초음파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았던 병변이고, 이걸 이제 바이옵시 해가지고 DCIS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가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제 임플란트 있는 환자들한테는 일단 이제 시행하기 전에 환자한테 임플란트가 럽처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꼭 주지를 시키고, 물론 럽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거를 이제 말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좀 게이지가 그러니까 좀 그래도 가는 바늘로 이제 하는 게 이제 마음이 덜 불안하니까 16게이지를 보통 쓰고, 이렇게 이제 크기가 작은 병변일 경우에 어퍼처를 이제 반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이옵시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래도 이제 팩토랄리스 머슬이 좀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덴스해서 이 니들이 어드밴스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일단 요게 이제 처음 바이옵시 했던 이미지인데, 그냥 여기까지 도달은 못했는데 그 바로 직전 그 티슈를 그냥 얻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그냥 스무드하게 약간 그 메스까지 니들이 들어가졌고, 그래가지고 바이옵시를 몇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포스트 영상에서 확실히 이제 에어가
메스 안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 이제 메스를 우리가 확실히 관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5 아데노마로 컨펌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모에서 보이는 에이시메트리에 대한 원칙인데, 이제 스크리닝으로 만모와 초음파를 이제 당일에 시행했던 환자인데, 이제 초음파에서는 별게 없었는데 만모에서는 에이시메트리가 랩트 아우터 브레스트에 있었습니다. 이제 MLOV에서는 뚜렷하지 않았고 그래도 굉장히 찝찝하게 생겨서 통모를 다시 시행했는데, 통모에서 약간 지속적으로 아키텍처 디스토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에이시메트리가 있었고 약간 어퍼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컨력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랩트 브레스트 한시 디렉션에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변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ADH가 나와서 익시전까지 해서 ADH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워낙은 MR이나 이렇게 만모에서 보이는 병변에 사실 마커를 붙이고 찍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바이옵시를 하면서 리전이 잘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니드를 롱티튜디널하게 봤을 때는 사실 파샬 볼륨으로 인해서 메스를 관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올소고날 뷰로 돌려서 완전히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스페시멘을 포르말린에 넣었을 때 옐로이시하면서 플로팅할 경우에는 팻을 많이 컨테이닝한 것으로 이제 좀 부적합한 그 샘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화이트시하면서 바로 가라앉을 경우에는 충분히 검체가 제대로 된 게 얻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US 가이드드 백큐머 시스티드 바이옵시를 보시겠는데, 이거는 이제 니들 안쪽으로 백큐 그 진공으로 이렇게 백큐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인설션 한 다음에 여러 개의 스페시멘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좀 더 코어 바이옵시 할 때보다는 게이지가 이제 좀 그러니까 바늘의 크기가 큰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페시멘 크기도 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병변의 언더 에스티메이션의 그 확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서스피셔스한 리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나인이 나왔는데 수술하기 싫고 이걸 다시 컨펌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비나인으로 컨펌된 메스를 없앨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옵시 그 프루브는 TV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어퍼처 안쪽으로 보면 이제 백큐이 걸리는 이제 구멍들이 있고, 이 안쪽에 쉬스가 닫히면서 이 티슈가 잘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그 선들을 연결해서 백큐을 걸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이옵시, 코어 바이옵시하고는 약간 다르게 뒤쪽에 완전 뒤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앞으로 잘라 나가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어려웠던 케이스인데, 임플란트 넣은 환자인데 이거 코어 바이옵시를 해서 인트라덕탈 파필로마가 나와서 이제 백큐머 시스티드 메스 리무발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되어서 여기 이제 그 셀라인하고 그 리도케인 인젝션을 많이 해서 여기 병변이 원래 여기였는데 인젝션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뒤쪽으로 파렌키마가 좀 더 이제 넓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시술을 마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MR 가이디드 브레스트 바이옵시를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자는 이제 프론 포지션에서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그 압박 패들로 브레스트를 누른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어느 그리드가 어느 구멍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피두시아 마커라고 보통 바이타민 E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은 사지탈 T1 팻 서프레션 이제 이미지이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그리드하고 그 피두시아 마커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될 수 되고, 여기에 그 쓰이는 도구들로는 아우터 그 플라스틱 쉬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요 쉬스 안쪽으로 넣는 커팅 스타일렛, 그리고 이제 요 니들의 그 위치를 이렇게 그리드에서도 그리드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꽁꽁 뚫려 있는 니들 가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위치 확인할 때 쓰는 옵튜레이터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그리드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요 그 아우터 시스에 이렇게 그 깊이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깊이만큼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락킹을 하는 이런 스탑을 딱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로컬라이징 이미지에서 이렇게 그리드하고 피듀시얼 마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넨스먼트를 한 다음에 이제 이넨스된 병변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던 그 옵튜레이터로 이제 막아놓고서는 다시 이제 잘 들어가 있는지 그 바이오시 시행 직전에 이제 찍은 영상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영상